상상해 보세요. 대서양을 가르는 화물 비행기의 차가운 소음, 군인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니라 금입니다. 수천 톤의 금, 총성과 전쟁 뉴스 없이 벌어지는 쇼. 하지만 시장의 중심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조용한 금융 이주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무역 전쟁보다 충격적이고 월스트리트의 어떤 폭락보다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은 공황이 아니라 계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금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결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베를린과 로마, 20세기 깊은 상처를 지닌 두 수도, 두 나라 모두 경제적 붕괴를 경험했으며 금을 상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차가운 숫자나 추상적인 표가 아닙니다. 이는 두려움, 불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독일과 이탈리아는 몇 년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요구를 했습니다.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에 보관된 2.4950억 달러의 금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금융청산이 아니라 나토 제트기들이 순금발을 실고 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은행 이체가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제스처입니다. 단절입니다. 이것이 단지 상징적인 행동이나 정부의 편집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동맹국들이 자국의 전략적 금고를 다른 나라 땅에 맡겼을까요? 과거에 안정성, 보호, 중립에 대한 묵시적인 약속이 없었다면 말이죠. 이제 묻고 싶습니다. 왜 그 약속이 깨지고 있는 걸까요? 이 움직임은 단독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폭발적인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점차적으로 커져온 것과 같습니다. 마치 콘크리트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처럼.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그 금이 갈라지며 갈라진 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세계에서 가장 큰 금 보유국이 함께 일어나서 미국의 땅에서 그들의 금을 빼고자 할 때 이는 단지 금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권력의 균형입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이 제스처의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 숫자들을 살펴봅시다. 독일은 3,352톤의 금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 보유량입니다. 이탈리아는 2,352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보유국입니다. 이들 보유량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 땅에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준비은행 지하 금고에 잠겨 있습니다. 이는 거의 2,45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가치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금들이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을까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냉전 동안 미국은 최고의 안전한 항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 경제들이 그들의 보물을 미국에 맡겼으며 이는 안정성, 보호 및 중립에 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오늘날 그 약속은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2025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냉전입니다. 이념 간의 전쟁이 아니라 화폐 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총알은 백악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4월과 5월 트럼프 정부는 유럽산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과중한 세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왜 국가 안보가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호될 수 있겠습니까? 독일에서는 이 행동이 모든 수준에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CDU의 경험 많은 의원인 마르쿠스 페르버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변덕스럽다. 그는 외국의 금을 다루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다른 시대에서는 음모론처럼 들릴 이 말은 이제 전략적인 경고로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의 진정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저장된 외국 금은 자산으로 변장된 취약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취약점은 신뢰가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존재했었습니다. 유럽 납세자 협회는 이 목소리에 합류하며 즉각적인 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주권, 우리의 안전. 이탈리아에서는 상황이 더 미묘하지만 결코 덜 긴장된 상황은 아닙니다.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2019년에 금을 돌려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권력을 잡은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피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400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뒤에서 보면 로마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단지 예비 자산이 아니라 레버리지이기 때문입니다. 혼돈에 대비한 보험, 협박에 대한 트럼프 카드입니다. 만약 세상이 동맹이 약해지고 세금이 무기이고 달러가 점점 더 의심받는 시기로 이동하고 있다면 금을 자국에 두는 것은 공포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방책입니다. 당신은 한 번도 그 사람이 당신을 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 적이 있나요? 지금 유럽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약속은 명확했습니다. 워싱턴은 군사적, 경제적 안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동맹국들은 금 이상의 것을 맡겼습니다. 신뢰, 충성, 안정성에 대한 기대. 하지만 모든 것이 한 번의 서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유럽연합의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유럽 수출품을 비싸게 만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맹국들에게 한 방을 날린 것입니다. 베를린, 로마, 파리, 브뤼셀에 메아리 친 그 한 방은 경제적 충격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친구조차 위협으로 취급된다면 적들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밖에서 보면 세금은 단지 상업적인 기술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장관들과 경제학자들이 토론하는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정식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독일의 철강 생산자, 이탈리아의 알루미늄 수출업자, 미국의 공장에서 일하는 벨기에 노동자에게는 이것이 외교 정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생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025년 4월과 5월의 뉴스로 깨어났습니다. 미국이 이론적으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경제적 적대성을 선언했다는 소식과 함께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이유입니다. 국가안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는 모든 비상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빨간 버튼입니다. 그것은 전쟁, 제재, 체포, 스파이 활동, 그리고 이제는 세금에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트럼프가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는 단순히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당신을 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우리가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이 변화는 유럽의 뒤에서 공황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회나 공식적인 연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은행에서, 전략회의실에서, 금 보유고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돈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고가 갑자기 당신을 위협하는 오래된 친구의 집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당신에게 돈을 훔치겠다고 말하지 않지만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도 있어.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를 계속 신뢰할까요? 아니면 내 돈을 집으로 가져와야 할 때인가? 라고 고민하기 시작할까요? 독일과 이탈리아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모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사라지면 공유된 역사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가속화시킨 것은 워싱턴에서 나온 일련의 위험한 발언들입니다. 미국이 외국 자산을 동결하거나 감시할 수 있다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금에 관한 문제에서 창의성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국가 안보의 이익에 더 잘 부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정치화라는 유머러스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는 워싱턴에서 경고 신호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불을 지핀 것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트럼프가 연준에 개입하고 연준이 유럽 국가들의 금을 보관한다면 누가 실제로 그 금을 통제하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금융 결정은 항상 순수한 논리에 의해 인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식, 두려움, 예측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동맹국이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변했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두려움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독일 CDU의 의원인 마르쿠스 페르버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변덕스럽다. 그는 외국의 금을 다루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은 극단적인 반대파나 히스테리적인 분석가들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 정치 중심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득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실용적인 동맹국들조차 신뢰를 잃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내가 미국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온다고 말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결국 독일은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예측 가능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안정성, 관료주의, 명확한 규칙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제 지진의 중심이 더 이상 베이징, 테헤란 아니면 카라카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진원지는 유럽의 심장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기원이 미국 땅에 묻혀있는 철근 콘크리트 금고들 속에 있습니다. 이 금고는 단지 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부서지고 있습니다. 냉전 동안 서독은 미국에 그들의 금 대부분을 보관했습니다. 실용적인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미국의 경제 질서를 중심에 두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냉전은 끝났고 독일은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자신들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왜 독일의 금은 여전히 대서양 건너편에 있을까? 수십 년 동안 베를린의 뒤에서 무시되었던 이 질문이 이제는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아니라 독일 연방의회 자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동맹국이 자신이 계속해서 속아왔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2025년 5월 30일 유럽 경제 뉴스에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폭탄은 아니지만 외교의 세계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폭탄이었습니다. 독일은 현재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 중인 첼저신스 20톤의 금에 대해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 숫자는 임의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독일의 총 금 보유량의 정확히 3분의 1에 해당하며 시장 가치는 약 8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를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는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또는 파라과이와 같은 국가들의 연간 GDP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은 미국의 지하 금고에 갇혀 있습니다. 마르쿠스 페르버 CDU의 의원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우리는 외국 자산에 대해 권위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맥락에서 보면 히스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방어적인 프로토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2022년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2023년 베네수엘라 자금을 차단했습니다. 2024년에는 외교적 불일치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금을 동결할 가능성을 위협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왜 독일은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면역이 될 수 있다고 느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독일은 이미 2013년에 금의 일부를 반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계획은 2020년까지 프랑스와 미국에서 300톤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의 공식적인 답변은 물류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환은 느리고 부분적이었으며 불투명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금이 더 이상 거기에 없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파생 상품이나 비밀 대출 거래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든 간에 독일인들의 기억 속에 남은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금조차 만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의 중심에 의심이 심어지면 그로부터 자라는 것은 불안정입니다. 2025년 이 감정은 주류로 퍼졌습니다. CDU는 이제 미국에 보관된 모든 금을 반환받는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극우 포퓰리즘 당인 AFD의 의제가 아닙니다. 반자본주의 좌파의 망상도 아닙니다. 이는 외교 정책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지 트럼프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더 이상 중립성을 잃었다는 인식입니다. 누가 금을 통제하느냐가 신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신뢰를 통제하느냐가 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베를린에서 풀리고 있는 매듭입니다. 독일은 이제 자신들의 금을 미국 땅에 두면서 그들의 주권을 이미 금융 시스템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에 맡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봤듯이 경제적 무기는 때때로 전통적인 전쟁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베를린이 정말로 자국의 금을 반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장은 이것을 달러 패권에 대한 불신의 표명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미국 재무부 채권에 대한 노출을 재평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유자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독일이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영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의 금이 적게 보관되면 연준은 고품질 담보를 잃게 됩니다.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순환 시스템과도 같은 리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보 부족 유동성 부족 금리가 높아집니다. 이 내용이 당신을 자극했다면, 멀게 느껴졌던 어떤 것에 대한 불빛이 켜졌다면 이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하세요. 채널에 구독하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게임 규칙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자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독일이 고함을 치고 요구하며 움직일 때 이탈리아는 그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로마가 침묵할 때 그것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루는 문제가 선거도, 상업협정도, 정부의 명예도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주권이 미국 금융 제국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외교에서 결코 눈에 띄지 않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신중한 제스처와 전략적 간격을 두고 발표되는 기자회견에서의 고요한 정적들, 잠시 더 오래 지속되는 악수, 불확실성을 숨긴 미소, 그리고 이 춤의 중심에는 이탈리아의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있습니다. 오래된 약속, 새로운 위험, 그리고 유럽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딜레마에 휘말려 있습니다. 2019년부터 멜로니는 거의 잊혀져 갔던 약속을 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를 잊었지만 외교관들과 경제학자들은 신중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금을 되찾을 것입니다. 700톤, 이탈리아 금 보유량의 43%,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된 600억 달러 이상의 금덩어리들. 이 약속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2025년은 2019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는 두 가지 상반된 세력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독일의 뒤를 따라 자국의 금융 주권을 재확립할 역사적 기회,
워싱턴의 뜻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세계에 알릴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는 여전히 수출 협정, 특히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멜로니는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과의 400억 유로의 상업적 흑자를 자랑하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며 이는 철강, 알루미늄, 기계류 및 고부가 가치 제품을 포함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부는 미국 달러의 안정성에 의존하여 자국의 채권을 국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는 달리 이탈리아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서 숫자는 분명합니다. 지금 금을 되찾는다면 워싱턴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 이탈리아의 취약한 경제 회복을 지탱하는 협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로니는 많은 지도자들이 선택하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기다리기. 하지만 어떻게 기다릴까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독일의 반응을 기다려 뒤에 숨어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놀라게 할 조용한 타격을 준비할까요? 이탈리아의 침묵이 실제로 위기의 가장 지혜로운 전략일 수 있다면 베를린이 성명서를 보내고 화물 비행기를 준비하는 동안 로마는 외교적인 미세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2025년 4월 워싱턴을 공식 방문하기 전 멜로니는 국제 금 보유고에 관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보좌진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은 이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트럼프를 자극하지 마라. 며칠 후 경제학자 엔리오 그라지니는 일 콰티디아노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 금 보유량의 43%를 미국이 보관하는 것은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불안정한 정부 하에서 국가 이익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이 기관의 뒷받침을 받으며 유포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시험된 전략이 됩니다. 문제는 멜로니의 전략이 감정적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내에서 2019년과 2022년에 그녀의 당에 투표했던 많은 사람들은 국가 재건의 연설을 들으며 표를 던졌습니다. EU의 압박에서 벗어나 이탈리아의 권력 상징을 되찾자는 의지로, 그리고 금보다 더 강력한 국가 상징은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다른 나라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을 때 억제된 불만은 서서히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겁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파 연합에 충성했던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금을 되찾을 수 있는데 이탈리아는 왜 망설이냐? 편집자 칼럼과 정치 팟캐스트에서 반복되는 이 질문은 멜로니를 점점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비교는 불공평할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독일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경제는 더 노출되어 있고 부채는 시장의 기분에 더 민감합니다. 잘못된 계산 하나가 투자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이미 140%를 넘은 공공부채의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주권을 지키면서 생존을 위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멜로니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로마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외줄타기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의 지지와 상업 균형의 안정을 동시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의 게임에 새로운 요소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탈리아 금을 수동적 자산이 아닌 지정학적 무기로 바꾸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이 거기 있다면 그것은 교환의 화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금이 이탈리아 땅에 있다면 그것은 진짜 힘이 됩니다. 즉각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이것이 선택입니다. 단어 사이에서가 아니라 존재와 취약성 사이에서, 상징적 주권과 물리적 주권 사이에서. 세계의 눈이 독일과 이탈리아에 집중되고 있는 동안 중간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화려한 헤드라인 없이, 그러나 뉴욕으로 향할 수 있는 제트기처럼
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벨기에는 11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유럽연합과 나토의 본부가 있는 국가로 227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라질이나 영국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그 금의 3분의 2는 브뤼셀에 있지 않습니다. 뉴욕, 런던, 오타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2025년 3월 벨기에 의회는 NVA와 사회당의 반대파 의원들의 주도 아래 공공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하기 전에 우리 금을 돌려주세요. 이 문구는 의회에서 거의 예언적인 톤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망상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용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은 더 이상 활주로의 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큰 변화는 결코 눈덩이처럼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물이 돌에 스며드는 것처럼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드디어 폭발음을 듣게 될 때 붕괴는 이미 오래전에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금에 대한 물리적 경쟁에서 미리 예측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망설이는 사람은 피를 봅니다. 네덜란드는 10년 전에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2014년 놀랍고 비밀스러운 움직임으로 이 나라는 122.5톤의 금을 연방준비은행의 금고에서 빼냈습니다. 모든 과정은 사전 발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급 보호 아래 대서양을 건너는 귀중한 화물만 있었을 뿐입니다. 목표는 미국 리스크의 노출도를 51%에서 31%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그 사실을 결국 발견했을 때 네덜란드 중앙은행 대변인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목표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상당한 금 보유고가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입니다. 그러나 은행의 언어에서 현실 세계로 번역하자면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면 우리는 우리의 금을 집에 두고 싶습니다. 워싱턴의 손길에서 멀리 오스트리아도 같은 길을 따랐습니다. 2015년 런던에 보관된 자국의 금 보유고의 절반을 오스트리아 알프스로 옮겼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물류 안전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금융 차단의 가능성,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후 이전의 신중한 나라들로 여겨졌던 국가들이 이제는 갈라짐의 선구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그들이 옳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외환 보유고의 취약성에 대한 모든 음모론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중국과의 통화 전쟁, 베네수엘라 자산 동결, 그리고 이제 동맹국들에 대한 암시적 위협. 당신은 정말로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이 패턴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스위스를 언급하자면 아마도 당신은 안전한 금고, 외교적 중립, 그리고 신중한 은행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스위스인들조차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의회위원회는 현재 해외에 보관된 100톤 이상의 금을 본국으로 재배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초점은 뉴욕과 런던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폭발적인 조합, 금융전쟁 시 금 동결에 대한 두려움, 미국의 보호주의 증가, 그리고 집에 있는 금이 종이 위의 약속보다 더 가치 있다는 주장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경제입니다. 2025년 6월 11일 유럽 중앙은행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금은 이제 글로벌 보유고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로 17%를 넘어 달러 57.8%의 지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느리지만 거스를 수 없는 전환입니다. 종이에 대한 신뢰에서 금속에 대한 신뢰로의 이주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조하, 그런데 이게 내 삶에 무슨 변화를 줄까요?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보유고의 재구성은 미국 국채에서 자금을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채 구매자가 사라지면
그 비용은 국민이 지게 됩니다. 더 높은 금리로, 더 적은 신용으로, 더 많은 세금과 더 적은 공공투자로. 분석가들은 중간 규모의 5개 국가,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가 금 1,000톤을 재배치하면 그 영향이 채권 시장에서 즉시 느껴질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세계금협회는 경고합니다. 이는 2028년까지 금이 글로벌 보유고에서 25%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 국채는 연간 1,500억 달러의 수요 감소를 메우기 위해 구멍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10년 만기 금리는 0.1%포인트 오를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평균 주택담보대출 비용이 연간 1,500달러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지속 불가능한 경로를 걷고 있는 미국의 적자는 더 많은 발행으로 메워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부채, 더 많은 화폐 인쇄, 그리고 달러의 글로벌 통화로서의 지위는 선택사항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주 매사추세츠는 9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발행에서 평균보다 10번 베이시스 포인트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럽에서 나온 소음들, 중간 규모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채권을 팔고 금을 다시 들여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버터플라이 효과를 느끼셨나요? 브뤼셀에서의 한 표, 비엔나에서의 한 화물, 그리고 오하이오에서 더 비싼 학생 대출. 거대들이 움직일 때 세상은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들이 뛰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거대들이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벨기에는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스위스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유고를 재구성할 수 있다면 그 영향은 단지 상징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학적일 것이며 그리고 파괴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뉴욕 금고에서 나가는 금의 각 톤은 단지 신뢰의 철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 경제의 폐에서 산소를 빼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내용은 이 중요한 지점으로 모였습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들을 기억하시나요? 동맹국들의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부와 안전의 상징인 금이 미국을 떠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달러는 국제적인 신뢰 없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뢰는 항상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공격적인 세금 정책으로 시작하여 자산 압수 위협, 연방준비제도의 조작, 그리고 확립된 국제협정에 대한 무시가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결정은 아무리 고립되어 보였을지라도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은 균열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사의 구조로 여겨졌던 시스템이 명백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닙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구조의 서서히 침식입니다. 세계금협회는 76%의 중앙은행이 향후 5년 내에 금 보유고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의 3분의 2는 달러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먼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세계 금융 권력의 재구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끝과 마찬가지로 이는 폭발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작지만 결정적인 선택들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벨기에의 한 은행이 미국 정부 채권의 갱신을 거부합니다. 스위스의 한 당국자가 취리히에서 금 보유고를 늘리기로 결정합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국부펀드가 달러 투자금을 빼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세계 금융 질서의 중심이 더 이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달러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종이나 금속,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자본을 위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집단적인 신뢰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이 그 권위를 잃었을 때 새로운 규칙을 누가 정의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금은 단지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항의입니다. 그것은 전략적 탈출입니다. 그것은 글로벌 금융 질서의 재정의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금융제국의 붕괴는 그 자신의 동맹국들이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경계를 유지할 때입니다. 그래프 금리 경제 지표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신호, 은밀한 움직임, 나라들이 자신들을 더 이상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리는 선택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사라지면 세상은 새로운 중심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변화를 이해한 사람들 중 하나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놀라움을 당한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닌,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어떤 것을 불러일으켰거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바로 채널에 구독하세요.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달러가 여전히 회복할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질서의 출현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